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8시 정각입니다. 황출세 3부 시작합니다. 자, 다양한 우리 정치, 사회, 경제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대선 슈퍼위크라고들 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오후 1시인가요? 출마 선언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모레. 그다음에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사퇴했고 또 사표 수리됐고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인 대선 성수기 돌입하는 거죠? 장경태 의원님? 네, 이제 뭐 국정원장 출마만 남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정기관, 권력기관장들이 네. 모두 다 지금 이 정치권에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출마 선언한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검증이 드디어 이제 시작하겠지만 이 아무래도 이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장이 이 바로 정치권에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이 기획수사 혹은 감사, 보복수사 또는 감사를 한다면 열심히 고생한 직원들에게 볼 면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뭐 양 진영에서 대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주로 그 주자들이 이제 무대 위에 선다,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무대 위의 존재 이유는 그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관객이죠. 얼마나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줄 서서 나오시는 분들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선 범야권 뭐 비중 있는 주자들이 당 밖의 인물들이라서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다시피 하는지에 대한 생각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왜 국민들이 그분들을 자꾸 부르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한 걸 생각한다면 이 슈퍼 위크라는 것은 범야권을 위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범야권을 위한 표현이다. 네네. 슈퍼위크. 지금 장경태 의원님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방금. 뭐 일단 저희가 사정기관장이라고 하면 이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되게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뭐 멸마 전 복당하시긴 했지만 소위 야권 지지 야권 탑3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탑4라고 할까요? 최재형 원장도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소속과 소속이 아니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 자꾸 저희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많은 국민이 부르시는 분들이 왜 우리 문재인 정권으로 가지 않고 범야권의 주자로 거론되는지도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이 어땠는지도 이젠 반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갈장할지 모르는 거죠. 그건 너무 예단하시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오늘 정말 어디로 가겠다고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할까요? 전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예, 허은하님. 안철수 대표만 해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 어찌되었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이번 재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이 여러 제안들을 요구들을 많이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소수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좀 야박하게 하는 측면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관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새 당대표는 빨리 8월 출발하는 경선 버스 탑승하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오늘 좀 그래도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예. 단계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단계, 왜 범야권으로 나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자 한다. 그 부분은 그분이 결정하시겠죠. 저희는 8월 안에는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오실 예. 거라면 그런 예.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 보면은요, 이제 어제부터 후보 등록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경선 과정 돌입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지사 독주체제고요. 근데 정세균 유광재 이 두 분께서 단일화 벌써 그냥 처음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그 여당 쪽 대선 판세 좀 어떻게 좀 바꿔놓을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과 떼어낼 수 없는 정당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노무현 정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세균 노무현 정부 산자부 장관 그리고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부와 청와대를 대표하는 주자 두 분이 이 단일화를 하신다는 점이 아마도 뭐 이 본인들의 단일화 발표 과정에서도 이 민주정부 사기의 정통성을 얘기했듯이 예. 저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정부의 어떤 이 성과를 완성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이 지지자들 마음속에 분명히 중요하게 각인되어 있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상당히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얘기 좀 더 해보죠. 그 엑스파일 이거를 거의 뭐 이제 주자가 되면 이제 꼭 뭐에 이게 짐을 큰거나 지고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아무래도 엑스파일 관련해서도 기자들도 질문을 한 40분간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명확히 밝히겠죠, 허 의원님? 네, 스스로 밝힌다고 했으니까 예. 밝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은 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권에 그런 예. 일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음해성으로 떠돌던 그 모든 의혹들을 한 번에 털고 갈지 아니면 의혹만 더 키울지 그거는 이제 윤 전 총장에게 달렸다.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유명인 중에서요. 예. 그 말로만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처신했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부정적인 사례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범죄나 치정 등에 대한 온갖 의혹들에도 이도저도 아닌 해명하고 대응해서 의혹 그 자체가 돼버린 지사 사례가 있고요. 긍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훈아 선생님 사례입니다. 예. 단 한 번의 정면 돌파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예. 의혹을 잠재웠거든요. 그 원죄적 얘기를 지금 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 사례가 두 가지가 예, 예.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오늘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네.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통령감인지 예. 대통령 후보감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전해지는 상황을 보면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같은데 정면 돌파 될 것 같습니까, 정 의원님 보시기에? 허나우님은 엑스파일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X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X개. 없을 예. 수도 있고 예, 예.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 이 여러 가지 엑스파일에 대한 논의가 이제 민간인 윤석열에서 후보 윤석열이 되는 순간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출마 선언문에서도 저는 뭐 어떤 가치와 철학이 담길지 아니면 뭐 또 다시 뜬구름 잡는 이 출마 선언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사를 하시다가 수사 받는 입장이 아마 되시리라 아마 예상하고요. 과연 본인도 인권 보호를 주장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이렇게 혹독한 검증 과정이 또 본인이 누군가를 뒷조사하고 수사하기만 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대상이 됐을 때 얼마나 그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지 네. 충분히 경험하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이제 부르신 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대통령감인지 대통령 네. 후보감인지도 국민이 판단하실 검증은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국민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엑스파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허은 의원님 좀 안 보셨고요. 장 의원님 좀 약간 보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보면은 특히 세간에서는 이제 윤 전 총장의 그 부인 관련해서 뭐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뭐 검증하는데
넘어서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혹시 뭐 내용 보셨습니까? 버전이 뭐 여러 가지인 예, 것으로 예, 알고 예. 있고요. 제가 예, 예. 본 게 엑스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네. 그냥 단순 정리 자료인지 네. 뭐 야당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아마 상당한 수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신뢰도는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상당한 의혹, 강력한 의혹 제기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저 허은 의원님 이게 사실 보니까 거의 이제 진앙 자체가 이게 그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이제 계속 그 법률적으로 싸워왔던 소송 관계 벌인 그 정모 씨 발로 지금 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걸 봐서는 또 어떻습니까? 뭐 이제 뭐 엑스파일 이게 아까 물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일부에서는 뭐 혹독한 뭐 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까지 거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인물이 크면 클수록 혹독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버텨가는지는 예, 그분이 결정하는 거겠죠. 그게 네. 대통령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순간일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의원님하고 방송하다 보면 예. 이 확실히 톤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 엑스파일의 등장으로 물론 이제 그래요? 장성철 소장님이 김무성 이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예전에는 윤석열 총장을 약간 성역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상당히 방어적이셨는데 예. 이젠 약간 뭐 그 정도는 겪어야 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 되는 것 아니, 같아서 저희의 입장은 네, 바뀐 네. 게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사퇴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 중립성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제 출마를 한다면 이분이 아마도 그 분권형 개헌 이걸 띄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장태균 먼저.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으신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도 직책도 대통령이 지명해서 이렇게 가신 자리인데 예. 본인이 여러 이 감사위원을 거부하는 등의 이 소위 조금 뭐랄까 물론 임명 제청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 감사원은 개인 사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 감사원 운영하신 거는 좀 잘못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국정 가치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건 없습니다. 뭐 유일하게 보여준 게 있다면 대통령께 반기를 들면서 이 반대파들의 지지를 받는 정도인데요. 뭐 이거에 비해서 분권형 개헌까지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예. 뭐 아무튼 뭐 항상 이 비판하고 남 헌답하는 건 쉽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 비전, 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뭐 남북 평화, 뭐 남북 교류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뭐 전혀 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총장이든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떨지 혹은 재난지원금은 어떨지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채 발행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전혀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차근차근 본인들 출마 선언문에 담기시길 기대합니다. 예. 허은님. 네, 예. 개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예. 그 개헌은 공화국의 기준을 나누는 국가의 가장 큰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7년 체제를 이을 새로운 개헌의 논의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시각 뭐 그런 식으로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저도 장 의원님하고 동의하고요. 시대 정신과 정치 수준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른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청와대 김기표 비서관이요. 그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근데 이분이 LH 사태 한창일 때 임명됐고요. 자, 장 의원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요. 뭐 물론 이제 개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사실 청와대든 뭐 여러 공직 후보자든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시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 국회의원 후보 지금 이제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한 직계 가족에 대한 지금 재산 전수조사하는 게 네. 이제는 뭐 거의 정착
아마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모두 다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의 이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청와대 임명직 정무직 공직자 모든 분들이 이 부동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 충돌 문제 등은 이제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국민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이 또 여러 가지 예. 정리를 예. 발빠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엄격한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까 말씀하셨던 LH 사태 이후에 예. 대통령이 임명한 반부패 비서관이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다는 것은 좀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송영길 대표도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인사수석실의 인사 시스템이 구글링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김혜숙 인사수석 쪽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인사 담당하고 계신 분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감싸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발표했습니다. 허 의원님도 지금 한 달간 조사 받는 대상이시죠? 예. 네, 그럼요. 모두 다 예. 조사 받습니다. 예. 뭐 좀 늦었다고는 하는데 뭐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서 이제 또 한 달간 최소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비슷한 방식으로 또 통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후보를 드러내는 건 괜찮은데 네. 뭐 그에 따라서 해명하면 되는 거, 의혹이 만약 있다면 해명하면 예, 예. 되고 또 해명이 안 되면 말씀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라는 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과 같은 잣대라고 하는 권익위 말처럼요. 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민주당 예, 예. 했던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윤태 의원님. 일단 435명 중에 8분이 끝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돌고 돌아서 이제야 이 전수조사 받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의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나?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행정부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감사원 하시겠다고 하다가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뻥이어 제출했었죠. 개인정보 동의서 전혀 작성도 안 하시고 그냥 전수조사 의뢰만 하셨습니다. 이제야 뭐 8분이 미제출돼서 좀 안타깝지만 이분들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의 이 땅 찾기 운동을 좀 했었는데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조사할 때 수준으로는 뭐 그 이상의 권익위가 전수조사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예. 뭐 많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 의원님들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네.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철저히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국민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그 8명 자체는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아닙니다. 예. 예, 의원이 아니라 의원의 어떠한 가족분 중에 아마 계실 예, 거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제출한 게 98.2%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게 지금까지 처음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예. 99.3%죠. 예.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이 8명 정도의 그 가족들이 제출하지 네.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더불어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조론을 하셨다거나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전수조사 하는데 달라 뭐 자료를 달라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는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숫자가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시작을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던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같은 잣대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6월 임시국회 그 본회의 이제 오늘 29일이니까 오늘 있고 7월 네. 1일 또 있는데 자
그 상임위원장 그 재배분 둘러싸고 특히 그 법제사법위원장 이거 혹시 그 여야 간에 좀 뭔가 좀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장태 의원님 먼저. 진짜 예. 국회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 1년이 지나도 철 안 드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러 가지 뭐 협치 이야기도 하고 국회 의사일정 이야기도 하시지만 예. 국회의장단 의장 한 분과 이 부의장 2명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천 몫의 부의장조차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국회 부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고요. 또 이 원구성 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작년에 그런 정치적 결단을 7개 상임위에 대해서 배분해서 갔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게 퇴짜 받으니까 갑자기 문자로 불쑥 통보했던 합의 못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제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상임위 옮기진 않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원구성 협상하는데 그 룰은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뭐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렇죠. 받지 않으시는 건 본인들 자유지만 네. 작년 합의안을 가지고 뭐 작년에 이제 어찌됐건 결정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발목 잡기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이 앞으로 1년간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법사위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법사위만 빼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네. 그 삼선이 저도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처음에 강제로 상임위가 배정이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선택을 하셨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보면은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립해서 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딜하듯이 가져오는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분 초선일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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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하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습니다.